우리 지난 시간에는 생식세포의 형성에서 정자와 난자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자는 핵하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꼬리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고 머리 같은 경우는 핵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부분은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했고요. 중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꼬리에서는 이제 정자가 헤엄칠 수 있다 그랬죠. 정자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꼬리를 헤엄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많아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난자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대로 둘러싸여져 있고 가운데에 이제 핵 같은 물질이 작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포질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했죠. 세포질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있어서 나중에 수정이 됐을 때 우리 핵에다가 수정된 핵에다가 영양분을 공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요. 네. 그 다음 이제 수정이 한번 보시면요. 수정이란 건요. 정자 핵과 난자 핵이 이렇게 만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이 생성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자가 분비하는 화학 물질을 쭉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과정은 한번 뭐라고 해서 써놓은 거니까 화학 물질을 따라서 정자가 헤엄쳐서 난자 표면에 도착하고요.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수정하는지는 그림을 통해서 이따가 확인할게요. 정자의 머리가 이제 난자 투명대가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거기를 이제 침입해서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한 마리가 들어가면 이제 투명대가 이제 전기적인 이제 특성이 변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기 울타리 같은 걸 치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정자들이 침입을 못하겠죠. 전기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우리가 손을 닿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정자가 침입하는 걸 막아줘요. 수정로로 변해서 다른 정자 침입을 막고요. 그래서 난자로 이제 들어간 정자 머리에서 핵이 이제 빠져나와요. 그 핵이 이제 움직여가지고 난자 가운데 있는 핵과 합쳐져요. 그게 이제 수정이에요. 그래서 정자 핵과 난자 핵이 합쳐져서 이제 수정 난을 형성하겠죠. 여기 단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수정까지고 배라는 여성의 난소에서 난자가 나오는 거를 배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자와 만나면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분열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매달 월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어쨌건 근데 수정이 되면 그런 월경 같은 게 없어져요. 어쨌건 더 이상 이제 난자를 더 이상 뭐 배출하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수정이 되면요 이제 수정란이잖아요. 하나의 수정란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해요. 난한이라는 건 분할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나눠지고 분할된다는 소리라서 처음에는 가로로 한번 나눠져요. 그래서 미세포가 되고요. 위아래 미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로 한번 또 쪼개져요. 그럼 4개의 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4세포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8세포, 16세포 쭉쭉쭉 나눠서 64세포 정도까지 쪼개져요. 계속해서 분할이 되는 하나의 세포가.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분할이 끝난 단계가 나날이 끝난 단계가 상실배라고 하고요. 상실이라는 거는 뽕나무라는 뜻이에요. 아직 여러분들 뽕나무 잘 모를 텐데 혹시 오디라는 열매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약간 포도송이처럼 생겼고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열매가 있거든요. 오디라는 건데 아니면 뽕나무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뽕나무가 상실이라고 해요. 한자어로. 상실 배까지 이제 끝나면 이제 나날이 끝나고 마지막 단계 이제 포배라고 해가지고 포자가 공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빈 공간이 생기면서 세포들이 배열이 돼. 그래서 양쪽에 세포들이 책으로 이따 볼게요. 양쪽에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고 영양 세포들이 이렇게 배열되고 그 다음에 언제가 안쪽에 이렇게 비어 있는 단계가 돼요. 이게 이제 마지막 포배 단계가 되고요. 포자가 빈 공간하다 하는데 포자예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의 자궁에다가 착상을 하죠. 이게 이제 임신 단계예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한 약 9달 정도 주수로는 한 38주 정도 지나면 이제 아기가 출산을 하게 되죠. 요까지가 이제 발생이라고 하고요. 인간의 발생도 있고 배란, 수정, 나날, 그 다음에 착상 여기까지가 이제 발생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출산하고 여러분들 키가 자라고 뭐 근육이 커지고 점점 이제 외양이 갖춰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생장 단계라고 하고요. 요건 출산 이후, 그다음 출산 전은 발생이라고 해서 인간의 생물에서는 두 단계로 나누고 있죠. 출산 전과 출산 후 구분한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책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요.
수정은 말씀드렸지만 정자의 난자하고 여자의 난자가 이제 합쳐지는 걸 수정이라고 하고요. 이때 합쳐진 핵을 우리가 수정난이라고 해요. 수정 합쳐진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걸 수정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아래쪽에 두 번째 줄에 수정란은 체세포와 염색체 수가 같다 돼 있죠. 거기다가 한번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감수 분열을 통해 가지고 염색체를 반으로 줄여놨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절반과 여자의 절반이 합쳐지면 다시 1이 되겠죠, 그죠? 네, 다시 체세포의 수가 다시 염색체의 수가 같아지겠죠. 정상으로 돌아오겠지. 네. 그리고 발생 한번 보시면요. 발생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점점 이제 쪼개지면서 여러 가지 개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줄에 체세포 분열을 반복하면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면서 개체가 된다 되겠죠.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날의 특징이 있는데 거기다 밑줄에 넣으시고요. 수정란이 처음에 보시면 가로로 한번 이렇게 쪼개지는 게 보이죠. 그래서 위아래로 나눠지고요. 여기 2세포 그리고 두 번째 4세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세로로 한번 또 쪼개졌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핵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분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지금 해서 4세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이렇게 꺾으면서 이제 한번 계속해서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8세포, 16세포, 32세포, 64세포 이런 식으로 2의 배승식으로 쪼개져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상실 배라고 했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쪼개진 공기 방울처럼 이렇게 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겠지.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포배가 되겠고요. 포배는 한번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날의 마지막 단계가 포배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색깔이 좀 다르죠. 거기가 이제 빈 공간이 되겠고요. 세포들이 분열을 해가지고요. 양 끝쪽으로 구의 끝쪽으로 가장자리에 이제 세포들이 배열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말씀드렸지만요. 여기 양 끝에 있는 애들은 이제 영양세포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조금 더 뭐가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두껍죠.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태아가 될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태아가 될 부분에다가 영양세포가 영양 계속해서 공급을 시켜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가 빈 공간이 있는 이유는 당연히 얘가 자라가지고 여기 채우겠죠. 그치? 그러면서 이쪽이 여러분들의 영양세포들은 막을 형성하면서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변신을 하겠죠. 변화를. 그래서 포배는 빈 공간이 있는 단계고요. 영양세포들이 주변을 뺑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공모형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체세포 분열이지만 딸세포 크기가 커지지 않고요. 세포 분열은 빠르게 반복한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 세포의 크기는 커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분열만 한 거야. 그리고 각각의 세포마다 핵은 다 있다. 그렇지? 분열을 한 거니까. 두 번째, 나날이 진행되면서 세포 수는 늘어나죠. 크기는 커지지 않지만 세포 수는 늘어나요. 그 다음에 세포 가까이 크기는 점점 작아지겠죠. 하나의 공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공이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하나의 세포는 굉장히 작은 단계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다 색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포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나날이 진행되어도 배아 전체의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하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세포 하나의 염색체 수도 변화가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나날이 여기까지고요. 포배까지가 나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착상인데요. 수정란이 포배가 된 상태에서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는 현상인데 거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제 자궁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자궁이라고 있을 텐데 거기에 벽에다가 포배된 상태로 이렇게 자궁 벽에다가 침투를 하죠. 요거를 우리가 착상이라고 해요. 착자가 비틀 착자. 그지? 그래서 자궁에 붙어서 단단해지는 상태. 이제 착상이 되겠어요. 이때가 이제 우리가 임신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착상은 포배가 되어서 자궁 안쪽 벽을 파고 들어가는 거고요. 이때 임신이라고 한다 해서 거기다가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궁은 이제 태반이 되고요. 태반에서 이제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하게 돼요. 밑에 배란에서 착상까지 관계 보시면요. 배란, 난소에서 그림과 같이 보세요. 이제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난소라는 곳이 있어요. 난소라는 여성의 기관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배란이라고 해서 난자를 배출을 해요. 그리고 거기 수란관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다가 수란관에서 수정이 돼요. 정자가 만나서. 그러니까 정자는 침투를 어떻게 하냐면 좀 먼 길을 가죠. 그러니까 그래서 질을 통해서 자궁을 통해서 이제 수란관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헤엄쳐서 가는 거예요. 난자를 찾아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란관이 난소가 있었잖아요. 난소에서 이렇게 배출했고 난자를, 그 다음에 정자는 난자를 찾아서 수란관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온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운데쯤에서 이렇게 만나서 수정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계속해서 난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태반에 착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궁에 착상을 하고 태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요. 일단 난소에서 배란을 해가지고 수란관으로 난자가 이동을 해요. 그 수란관을 이제 자궁을 통해 들어온 정자들이 침투해서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다가 이제 만나는 거야.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되는 거고요. 그 수란관 어느 지점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 나날이 되면서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궁 쪽으로 수정란이 이동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정은 수정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하는 걸 단계를 말하고요. 나날을 거듭해서 이제 분할되면서 세포가 늘어나고 자궁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포배기 때 여러분들 여성의 자궁에 착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임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난소에서 배란이 되고요. 수란관에서 정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고요. 그럼 수정란이 되겠지. 이 수정란은 나날을 거쳐가지고 포배기가 되면 다시 자궁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궁에 붙어서 착상이 된다. 그럼 자궁은 태반이 되고 수정란은 태아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용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자궁은 착상이 되면요. 태반이 되는 거고요. 태아가 머무르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정란은 이제 태아가 되는 거죠. 이 태아가 태반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영양분을 계속해서 모체로부터 받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 이제 태반 형성인데요. 마지막 이제 임신 단계인데 착상이 되면 이제 태반이 만들어지고요. 태반에다 동그라미 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려운 것들은 아니고 용어가 처음 듣는 것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요반은 남성들이잖아요. 그지? 용어를 익숙치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용어 정리만 잘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태반이 만들어져서 태반을 통해서 모체와 물질 교환이 일어나고요. 이때 이제 모체와 우리 태아 사이에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주고요. 그 다음에 태아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숨을 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걔도 이산화탄소를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뭐 먹고 막 쉬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노폐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노폐물을 이제 모체한테 보내죠. 그죠? 근데 엄마는 그 태아의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우리 앞에서 했던 뭐 여러 가지 순환기를 통해 가지고 또 배설기를 통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겠죠. 그치? 그런 식으로 엄마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 태반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태반이란 게 이제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영양 주머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요. 자궁 안쪽에 태반이 있고요. 그 이제 태반과 태아를 연결하는 게 탯줄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그지? 이 탯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애기한테 태아한테 이제 영양분을 주게 되는 거고 산소와 영양분을 주게 되는 거니까 탯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요. 생명줄이 되겠죠. 그리고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파란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양수라고 그래가지고 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빈 공간이다 보면은 부딪히면은 마찰력도 생기고 이렇게 충격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충격을 좀 덜해주는 그리고 안전하게 따뜻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양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태아 주변에 있는 파란 부분이 양수라고 해서
물로 둘러싸여져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태아 주변에 이제 막 같은 게 있는데요. 보면 양막이라는 건데요. 이제 외부 충격에서 태아를 보호하는 부분인데 그냥 용어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막. 그리고 밑에 태아 보시면요. 배아 같은 경우는 수정란이 난화를 시작하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의 세포 덩어리라고 됐죠. 수정 후 8주까지를 우리가 이제 배아 단계라고 한대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덩어리 상태야, 세포 덩어리. 그리고 태아는요, 수정하고 8주 후 사람의 모습을 갖춘 거고요. 사람의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은 팔다리가 생기고 머리가 이제 뚜렷해지고 여러분들 얼굴이 뚜렷해지고 그래서 뭐 TV나 뭐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초음파 사진 같은 거 이제 태아 같은 거 뭐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얼굴이 조금씩 뚜렷하게 보이는 단계가 이제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정 8주 사람의 모습을 갖춘 단계고요. 기관이 만들어지고 팔다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사람의 모습을 갖춘 상태. 그래서 뭐 얼굴, 윤곽도 어느 정도 보이는 단계가 태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왼쪽에 태반을 보시면요. 모체와 태아 사이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요.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요. 산소와 영양소를 모체는 태아 쪽에다가 공급을 하고요. 태아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이제 모체에다가 보내겠죠. 그리고 기관 형성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궁에서 배아는 체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고요. 사람의 모습을 갖춘 태아가 된다 되겠죠. 그래서 수정 후 8주부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약 38주 시간으로는 약 266일 달수로는요 9달 정도 지나면 이제 출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체 밖으로 나와요. 당연히 뭐 시간 같은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필요하신 분만 메모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별로 어떤 기관들이 생성되는지만 한번 제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6주가 지나면 한 달 반 정도가 지나면 이제 뇌가 생성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있죠. 뇌, 심장, 그 다음에 팔다리 이렇게 사지가 생기면서 모양을 갖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8주가 되면 이제 기관이 완성이 되고요. (16주) 한 4달 정도 지나면요 이제 남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외부 생식기관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요. 당연히 외부 생식기관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남녀 성별을 구분할 수 있겠죠. 따로 적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24주가 지나면 24주면은 한 6개월 이제 거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뼈대가 만들어졌어요. 네, 뭐 중학교 1학년들은 이런 걸 관심도 없겠지만 그냥 사람은 이렇게 발생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기억도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6주 정도가 지나면 다시 한번요. 뇌, 심장, 팔다리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있죠. 생명 유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사지 모양이 생성된다는 거고 8주가 됐을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죠. 심장 말고 심장과 뇌를 제외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뭐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중요한 기관들이 이제 대부분 다 만들어지고요. 4주째가 지나면 이제 남녀 성별의 구분이 가능해. 그래서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뭐 남자다 여자는 걸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을 거야. 나중에 관심 있어 보시고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오거든요. 잘 안 보는 데 보면은 24주 정도 지나면요 이제 뼈대가 만들어져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냥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는. 그래서 태아가 이제 활발히 움직임 이제 소리가 들리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뭐 말을 찬다든지 뭐 이런 영상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24주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9달이 지나면은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탄생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인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중요한 건요, 수정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 지금 중학교에서는 당연히 태아의 발생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것만 중요해요. 요것만. 요 챕터에서 알겠죠? 요 과정. 배란이 아까 뭐였죠? 난수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수정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수정란으로 착상까지 임신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정자가 만나지 못했어. 그러면 이제 월경이 되는 거고. 알겠죠? 다시 난수에서 배란이 이루어져요. 난자가 나왔어. 그래서 수란간에서 정자 만나서 수정이 됐어. 그러면은 얘가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분할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2세포, 4세포, 8세포 등등등 해서 상시배도 몰라도 돼요. 포배라는 단계를 거쳐요. 이건 포배는 알아두시고요. 포배기 때 빈 공간이 생기고 영양세포들이 쭉 둘러싼다. 주변에 둘러싼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궁에 가가지고 착상을 한다. 이게 임신이다. 오케이? 다시 배란, 수정, 나날, 착상. 배란, 수정, 나날, 착상. 아시겠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남자들은 잘 알지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 때 이제 외워야 되는 분이긴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잘 몰라요, 여러분들, 남자들은. 오른쪽에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외우고 시험 보고 나서도 또 까먹을 거예요. 자, 1번부터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머리에 있는 핵이 되겠고요. 이제 B는 꼬리가 되겠죠. 그리고 C는 세포질이 되겠고요.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D는 난자에 있는 핵이 되겠습니다. 정자와 난자에서 유전물질이 들어있는 곳에 있는데요. 유전물질은 당연히 핵에 있겠죠. 그래서 A하고 D가 되겠고요. 3번 정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되겠고요. 정자 그 다음에 니은은 난자가 되겠고요. 난자는 C의 많은 양분을 저장하고 있어 보통 세포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되겠고요. 참고로 그러면 난자는 어떻게 수란간을 헤엄쳐갈까 그러는데요. 꼬리가 없잖아, 그지?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그림은 잘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 수란간 안에 선모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털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얘가 털로 해가지고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직접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자는 꼬리를 이용해서 직접 헤엄칠 수 있고요. 난자 같은 경우는 직접 헤엄치지 못한다. 직접 이동하지 못한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번 나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도 있고요. 나날이 진행되면서 세포수는 증가해요. 크기는 커지는 게 아니야. 그지? 세포수는 증가해. 5. 세포 하나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지겠죠. 전체 크기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X가 되겠고요. 나날이 진행되어도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변하지 않아요.
나날이 진행되어도 배아 전체의 크기는 수정란과 비슷하다. 되겠죠? 네. OX, OO가 되겠고요. 자, A는 난소에서 난자가 배출되는 배란이 되겠고요. B는 이제 정자 만나는 수정이 되겠고요. 수정이 이제 수란관을 따라서 이동하면서 C, 난할이 이루어지고요. 난할이 이루어지다가 포배 단계에서 마지막에 자궁의 착상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배란, 수정, 난할, 착상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난할의 마지막 포배 단계에서 포배기 때 자궁에 착상한다. 아시겠죠? 용어 정리 잘 해두시고요. D가 일어날 때 수정란의 상태 방금 말씀드렸죠. 포배라는 거고요. 배가 그 배아할 때 배자예요. 5번은요. 태아에서 모체 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쓰고 남은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 다음에 쓰고 만들어진 이산화탄소가 노폐물 되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되겠고요. 모체에서 태아 쪽으로는 이제 산소와 영양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되겠습니다. 자, 26페이지에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거기다 별표 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남자의 생식기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소 정도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소와 부정소. 정소 한번 보시면요. 정소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되겠고요. 이제 호르몬 중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에요. 참고해 두시고요. 정소 위쪽에 이제 부정소가 있는데요. 정자가 머물면서 이제 성숙하는 곳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꼬리가 만들어지고 운동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소에서는 이제 머리와 핵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부정소에서 꼬리가 붙여가지고 이제 헤엄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커지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소에서 만들어져서 부정소에서 성숙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성 같은 경우는 정소, 부정소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소에서 만들어져서 부정소에서 성숙한 다음에 수정관이라는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요. 정자가 이동한 통로가 되겠고요. 이제 부정소에서 이제 요도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요도는 이제 정자가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정자 이동 경로는 정소에서 만들어져서 부정소에서 꼬리가 이제 키워지고 정자가 성숙되고요. 이제 수정관을 통해서 요도를 거쳐서 몸 밖으로 나간다. 여자의 생식기관 같은 경우는요. 난소와 수란관에다가 뭐 앞에서 봤지만 동그라미 쳐놓으면 될 것 같고요. 난소는 난자가 만들어진 장소가 되겠고요. 호르몬으로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호르몬 단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소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고요. 난소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이다. 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란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자가 이제 이동하다가 정자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난자와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 수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주면 될 것 같고요. 자궁은 이제 착상이 돼서 임신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태아가 자라는 장소가 되겠고요. 질이라는 곳이 있고, 그다음 난자 이동 경로는요. 난소, 수란관, 자궁, 질, 이제 그다음 출산 이렇게 단계가 형성된다. 남자는 정소, 부정소 기억해 두시고요. 여자는 이제 난소, 수란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밑에 문제는 뭐 넘어가고요. 27페이지 있는 문제 한번 11번까지 짧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들인데 가는 정자고 나는 난자고요. 가는 스스로 움직이죠. 꼬리를 이용해서. 2번 나는 꼬리가 없죠. 3번 가는 난소 아니고 정소가 되겠고 나는 난소가 되겠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감수분열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생식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감수분열. 5번 가와 나의 핵에는 각각 22개, 23개의 염색체가 있고 만나서 23쌍이 되셨지. 합쳐서 48개. 1번에 5번 되겠고요. 나는 가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돼 있는데요. 영양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세포질에 많은 양분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2번에 5번.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돼 있는데요. 수정은 수란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것을 수정. 이때 만들어지는 거를 수정란. 그렇지? 수정이 일어나면 수정란이 만들어진다. 3번에 5번 되겠고요. 4번에 아빠와 엄마에서 각각 감수 분열에 의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졌어요. 정자와 난자가 합쳐진 나를 수정이라고 하고요. 수정의 결과 수정란. 수정란이 이제 난하를 거치는 거를 발생. 그 다음에 포배 단계에서 자궁에 착상하는 거를 태반, 알겠죠? 가 과정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나죠. 기억 맞고요. 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수정란은 염색체 수가 체세포의 2배가 아니라 똑같다. 네, 같다고요. 감수 분열을 통해서 절반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합쳐져서 같아진다. 알겠지? 디귿. 다 과정에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가 늘어난다. 그리고 조직과 기관을 형성한다. 그렇죠? 기억 디귿이 되겠죠. 난의 과정은 이제 체세포 분열이 되겠어요. 5번 수정란의 초기 발생 과정 중 일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되는데요. 마가 가장 마지막 포배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세포부터 시작한다 그랬지. 그래서 다라가 되겠죠. 다라 그 다음에 나 가마 다라 나 가마. 그래서 리을은 맞고요. 기억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가와 나에서 같다. 그죠? 네, 염색체 수는 같아요. 각각의 세포에서는. 니은 가 상태에서 착상된 마 상태 포배기에서 착상이 이루어지고요. 니은 틀렸고 라는 수정란이 1회 분열한 거죠. 그래서 1회 분열해서 2세포가 된 거다. 1회 분열하면 2세포, 2회 분열하면 4세포, 3회 분열하면 8세포. 이런 식으로 2의 n승으로 분열한 거죠. 그래서 64세포까지 분열을 하고요. 5번에 2번 되겠어요. 나날에 대한 설명. 수정란의 초기 세포 분열을 말하고요. 나날이 진행될수록 세포 수는 증가하고 크기는 작아진다. 그랬죠?
전체 크기는 일정. 그래서 1, 2번은 맞고요. 나날이 진행되어도 세포 하나의 크기는 작죠. 계속해서 쪼개지는 거니까. 하지만 전체 크기는 일정. 다시. 그래서 6번에 3번이 틀렸고요. 나날로 만들어진 세포는 체세포 염색체 수가 같다. 딸세포 크기가 커지지 않고 세포 분열을 빠르게 반복한다. 그죠? 자, A는 배란이 되겠고요. B는 수정이 되겠고요. C는 난할, D는 착상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7번 이 한 문제가 이 단원에 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요. A. 배란은요,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B. 수정이 이루어지면 이때부터 임신이 아니라 D단계 착상이 이루어질 때 임신이라고 그랬죠. 이건 틀렸고요. C 과정에서 난할 과정에서 세포수는 증가한다. 맞고요. D. 착상은요, 수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나서 포배가 되어 일어난다. 포배 후에 이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8번에 5번 되겠어요. 9번은 배란에서 착상까지의 과정인데요. 답은 5번인데요. 다가라 난데 한번 읽어볼게요. 난자가 난소에서 수란관으로 배란이 되고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고요. 그죠? 배란 수정. 그 다음에 라가 되겠죠. 수정란이 나날을 거듭해서 세포 수를 늘리면서 이제 포배 단계에서 자궁으로 이동해서 착상. 그 다음에 마지막 배아가 자궁 안쪽 벽에 착상된다. 그지? 그래서 5번 되겠고요. 10번 태반에서의 물질 교환. 기억은요,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모체와 물질 교환을 한다. 맞죠? 태아는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내보낸다. 다 맞아요. 11번 사람의 발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등등. 1번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개체가 되는 것을 발생. 그죠? 착상 이후에 태반이 만들어지고 이제 태아가 머물게 되겠죠? 맞아요. 착상 이후에 배아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세포 분열은 계속해요. 그래서 틀렸고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뭐가 되니? 기관이 형성되고 조직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3번은 틀렸고요. 4번 수정 8주 대부분의 기관을 형성한다. 맞고요. 5번 태아는 수정된 지 약 266일 뒤에 출산 과정을 거친다. 네, 맞아요. 자, 오른쪽에 1번하고 2번을 그냥 같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추론형이라기보다는 거의 지식형이라서 1번에 보시면요, 이제 나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억, 이 과정은 모두 수란관에서 일어난다. 맞죠? 니은, 나에서 Y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난자와 만나면 아들이 된다. 맞죠? 네, 기억, 니은 다 맞아요. 디귿,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합쳐지면 22쌍이 아니라 23쌍. 그지? 요거는 뭐 추론하거나 뭐 계산하거나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지?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으로 푸는 거야. 1번에 기억, 니은 3번 되겠고요. 2번도요, 제가 아까 전에 6주부터 24주까지 쭉 한번 적어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이에요. 한번 보라고 같이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심장 같은 경우 보시면요, 6주에 이제 거의 파란 게 거의 이제 특히 발달해서 완성이 돼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6주에 보시면요, 심장이 거의 다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사지 같은 경우는 팔, 다리도 6주 정도가 되면 거의 완성이 된 거죠. 그치? 파란 걸 보시면 돼요. 파란 거. 뇌도 이미 뭐 만들어진 거고요. 중추신경계 쪽으로 보시면 뇌와 척수 이런 것들. 그리고 눈이라든지 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귀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요, 거의 8주 때 거의 완성이 된 거 보실 수 있죠. 기억, 난화를 거쳐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조직과 기관이 형성된다. 대부분은 이제 8주 때가 되면 거의 완성이 된다. 알지? 기억 맞고요. 대부분의 기관은 나시기가 네 맞죠, 그지? 맞아요. 이거 다시계는 감수 분열, 나와 다시계 체세포 분열인데요. 다 체세포 분열 되겠죠, 그죠? 감수 분열은 여러분들 이제 완성이 된 다음에 사람이 완성되고 태어난 다음에 이제 정소와 난소에서 감수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지. 자, 이번에 3번 되겠고요. 10분 쉬었다가 이제 멘델의 유전 원리. 요 단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쉬었다 갈게요.